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군항이 들어선 진해 원도심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면서 지역 문화와 어우러진 곳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남강댐 하류인 남해 강진만에 양식 중인 새꼬막이 집단 폐사하면서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대 통신사로부터 지역방송 발전 분담금을 거두는 해외 사례를 우리나라 지역방송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진주 국제 재즈 페스티벌이 오는 5일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지역 중소도시에서 국제 재즈 페스티벌이 열리기까지의 이야기를 소수 의견이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군항이 들어선 진해는 이 세월의 깊이만큼 낡은 곳이 많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면서 진해 원도심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장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항 611년의 역사를 간직한 진해항이 지금의 모습으로 바뀐 건 1910년 들었습니다. 일제에 의해 도로가 생기고 당시 지어진 근대 건축물은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하지만 원도심을 들여다보면 세월의 흐름 속에 낡은 곳이 많습니다. 빈집이 수두룩하고 사람이 살기에 불편한 마을이 돼버렸습니다. 도시가스, 그다음에 노인들이 노후에 좀 이제 산책도 잘 하고 운동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복지나 이런 그런 요런을 좀. 여자지구 돌산마을은 2022년까지 47억 원을 들여 빈집을 철거하고 도시가스 공급과 마을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짓습니다. 중원 로타리 주변은 근대 건축 문화 플랫폼으로 조성합니다. 진해역으로 이어지는 길은 도로 다이어트로 사람들이 걷고 싶은 길로 바꿀 계획입니다. 밤에는 경관 조명이 원도심을 밝혀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주민이 원하는 그런 도시 재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진해역, 진해 우체국, 장옥거리를 중심으로 한 경관 중심의 재생이 될 것이고, 청년들의 창업 지원과 체류형 관광을 위한 경제 창업 문화 플랫폼과 진해 문화 플랫폼은 원도심 상권의 부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앙동과 충무동, 여자동을 잇는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국비 지원이 확정됐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되어 250억의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동사업은 2023년까지. 창원시는 근대 군항과 잘 보존된 지역 문화를 공존하는 진해 원도심 도시재생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남강댐 하류 남해 강진만에 양식 중인 새꼬막이 집단 폐사하면서 어민들이 조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 홍수 방류에 따른 피해로 추정되는데요. 어민들은 환경 피해 조사와 적정한 방류량 유지 등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해군 본섬과 창선도 사이의 강진만. 찬바람이 부는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새꼬막 채취 작업이 계속됐지만 올해는 작업선이 부두에 매여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한 달 정도 지나 집단 폐사가 확인되면서 재신고도 못한 채 산업 폐기물로 지정된 폐각 처리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강댐 방류로 인한 이후에 한 달 정도 지난 지금 한 90에서 97%의 폐사율을 확인을 하고 어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남해 강진만은 항아리 모양으로 담수가 한꺼번에 유입되면 염도가 낮아져 해양 생태계가 변하게 됩니다. 지난 2014년에는 새꼬막이 57%, 피조개 74%가 피해를 입었고 지난해에도 새꼬막의 85%, 피조개 75%가 폐사했습니다. 남해군에 따르면 올해 남강댐 방류량은 지금까지 2만 4천 톤을 넘었고 태풍이 많았던 7월부터 10월까지는 전체 방류량의 75%인 1만 8천 톤이 집중됐습니다. 남해군은 역대 최대 규모의 집단 폐사를 우려하며 어업 피해 영향 조사와 연중 적정한 방류량 유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건의하더라도 그게 눈으로 바로 나타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남해군에서도 어민들과 협의해가지고 강진만 해역에 대한 전반적인 해양 환경 조사를
한번 계획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해군 강진마는 조개류 외에도 어선 천여척의 양식어업과 마을업, 정치망 등 남해군 전체 어업의 60%를 차지합니다. 매년 홍수 방류 이후 반복되는 조개류의 집단 폐사와 각종 부유물 처리까지 수산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내리던 비가 그치고 찬바람이 불어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며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5도, 진주 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진주 1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리산과 가야산 등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오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산지를 중심으로 어제 내린 비로 도로가 언 곳이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밑돕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4도, 함안 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9도, 양산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0도, 산청 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7도, 합천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남해동부 먼바다와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거대 통신사와 지역 케이블 방송의 인수합병이 잇따라 성사되면서 지역 방송은 통신 자본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도 거대 통신사로부터 지역 방송 발전 분담금을 거두는 해외 사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자본과 지역 케이블 방송의 합병을 승인한 가운데 지역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넷플릭스 등 세계적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 결합 상품이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논리지만 인수합병으로 SK와 LG 등 3대 통신사 계열의 유료 방송 시장 점유율이 80%로 치솟으면 지역만의 콘텐츠를 만들던 지역 방송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법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지역마다의 다양성 같은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 통신사들은 전국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역점을 두지는 않거든요.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지역 방송은 별다른 보호 장치 없이 방송법 규제조차 받지 않는 통신자본과의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방송 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통신사들로부터 지역 방송 활성화 분담금을 거두자는 방안이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4년 전에도 CJ 헬로 인수에 나섰던 SK가 향후 5년 동안 5조 원의 콘텐츠 산업 지원금을 내겠다고 발표한 만큼 통신사들 내부적으로도 일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10년 전부터 비슷한 형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낸다라면은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시에 각 사당 1,000억 원,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 1년마다 100억 원씩 해서 포털과 종합 채널의 등장에다 1인 방송까지 활성화되면서 지역방송 발전기금 논의는 꾸준히 진행돼 왔습니다. 지역방송 발전기금을 신설을 해서 지역방송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상민 의원님께서 이제 발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동의를 하는. 공공재인 지역방송을 시장 논리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는 의견은 최근 지방분권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설득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공공재로 쓰이는 지역방송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공적 재원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진주 국제 재즈 페스티벌이 오는 5일부터 사흘간 경남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나윤선, 심수봉 등 화려한 출연진과 이탈리아, 쿠바, 러시아의 재즈 밴드가 찾아오는데요. 지역 중소도시에서 국제 재즈 페스티벌이 열리기까지의 이야기 소수 의견에서 들어봤습니다.
아름답잖아요. 음악, 이게 감성이 통영도 예술가가 많듯이 진주도 있잖아요. 아름다운 도시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가만히 앉아서 그냥 시가 나오는 그냥 그런 노래가 한 소절 만들어질 것 같은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재즈가 왜 진주에 해야 되냐는 그런 많은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저희 나라 재즈 아티스트 1세대라 부를 수 있는 이봉조 선생님이 진주에서 음악 활동을 하셨어요. 꽃밭에서. 그리고 떠날 때는 말없이 밤안개 싹 다 이봉조 선생님 노래. 진주 재즈에 이런 역사성까지 있어가지고 정말 이건 딱이구나.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숙명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태리 밀라노 엑스포 15년도였는데 제가 그 총괄 실행을 맡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상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음악바라든지 아주 편안한 곳에서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애환을 달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게 재즈라는 음악이 굉장히 포용적이고 굉장히 그러면서도 쉽게 일반 사람들에게 다가가 있음을 느끼고 이게 우리 진주에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게 됐습니다. 재원조성. 그 지역 특성화 매칭 펀드는 한국 메세나 협회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랑 1:1 매칭으로 만든 사업인데 이제 지역의 그 공공형 예술 프로젝트를 기업이 한 군에서 이제 매칭을 해주면 거기에 1:1이나 1:2 정도까지도 국비로 한국문화예술문예진흥기금으로 이렇게 매칭을 해서 복지 쪽에는 사실 기업들이 이제 좀 익숙한데 문화예술 축제, 지역의 진짜 뭐 문화 진흥을 위해서 좀 기금을 내시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경남 지역에서는 사실 기업들이 꺼려하는 저는 이런 축제, 이런 문화예술에 투자,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는 특히나 정말 저희가 최고로 자랑하는 라인업으로 구성했습니다. 나윤선 씨 같은 경우는 자기 일정들이 유럽에 너무 많다 보니까는 임재진 감독이 도움을 해가지고 조그만 중소도시에서 재즈를 축제를 하니 좀 도와달라 이렇게 업소를 하고 많은 지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초청하게 됐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이기도 하고 모든 쿠바의 아티스트는 소위 정부에서 관할을 보면 됩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죠. 회식을 하러 갔는데 그때 그 옆 테이블에 우리 공연이 너무 좋아서 와인 한잔 하러 오신 테이블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둥켜 안고 말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게 제일 재밌었거든요. 그만큼 즐기실 수 있는 공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손이 이렇게 될 때까지 포스터 붙였는데 많이 보러 와주세요. 공연도 재밌거든요. 아직은 우리 재즈 페스티벌이 시작 단계지만 시민들이 12월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재즈 페스티벌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할 것입니다. 재즈 축제가 진주를 넘어서 또 대한민국에서 또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큰 지원과 호응과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스쿨존 내 안전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울산에서 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경찰, 교육청이 협력해 스쿨존 관리에 나섰습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12살 초등학생이 1톤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중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8살 초등생이 과속택시에 치여 다리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들입니다.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 속도들도 다 빠른 편이거든요.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는 미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구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도색은 지워져서 이렇게 형체만 남아 있습니다. 울산 전체 스쿨존 354곳 중 과속 카메라가 설치된 구역은 25곳에 불과하고 과속 방지턱조차 없는 곳도 있습니다. 행정당국의 허술한 관리에 교통사고 피해 아동 아버지가 사비를 들여 탄력봉 20여 개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항상 그 불법 주차들 때문에 아침에 등교할 때 애들 길 막히고 하니까 애들도 위험하고. 상황이 이렇자 울주군이 전국 최초로 경찰 교육청과 손을 잡고 안전한 스쿨존 조성에 나섰습니다. 울주군은 예산을, 교육청은 안전교육을, 경찰서는 교통 개선이 필요한 곳을 찾아내 주변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각지대를 없애나가기로 했습니다. 스쿨존에 옐로우 카펫과 노란 신호등, 보행자 자동인식 시스템 등을 설치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가 오늘 낮 12시 함안군 대산면 서촌홍 회관에서 열립니다. 이웃을 돕기 위한 우쿨렐레 버스킹 공연은 오늘 오후 1시 사천시 삼천포대교 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한국 남동발전에 찾아가는 맞춤형 봉사활동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진주시 이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제5회 통영시 주민자치 문화제가 오늘 오후 1시 30분 통영 시민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창원시 산하지방공기업인 창원경륜공단과 창원시설공단의 적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등 경영 상태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창원경륜공단과 시설공단은 최근 4년 동안 적자 운영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각각 83억 원과 65억 원 규모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남도가 겨울과 이른 봄 사이에 집중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계절 관리제를 시행합니다. 경상남도는 산업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을 상대로 내년 5월까지 특별 점검을 벌이고 삼천포 화력 5, 6호기 가동을 중단해 탈황 탈질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주거지와 가까운 공사장 천여 곳의 날림먼지를 특별 점검하고 시군별로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를 지정해 청소 주기를 하루에 최고 4차례로 늘립니다. 경상남도가 연말을 맞아 축산물 영업장의 위생을 점검합니다. 오늘부터 6일까지 도와 시군, 명예축산물 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도축장과 축산식품 가공장 등 4,700여 곳을 점검합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선 축산물의 보관과 유통 기준을 잘 지키는지,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지난 1651년 오두인 선생이 두류산기에 기록한 석각이 하동군 지리산 대성골에서 368년 만에 발견됐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경남사무소는 석각의 규모는 너비 80cm, 높이 4cm에 글자 크기 12cm 정도며 깊게 새기지 않았지만 마모가 거의 없어 식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시대 문신이자 서예가인 오두인 선생은 숙종 때인 지난 1694년 영의정을 지냈습니다.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열대 해조류의 일종이자 바다포도와 비슷한 옥덩굴 번식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지난 8월 통영 매물도 앞바다에서 전복 방류 효과를 조사하다 발견한 옥덩굴의 배양 시험에 나섰고 결국 번식에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소는 철분과 식이섬유 등이 풍부해 당뇨와 고혈압에 좋은 옥덩굴을 대량 배양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남의 100년 가게가 19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에 30년 이상 된 가게 가운데 제품과 서비스의 차별성 등을 평가한 결과 경남에선 창원 밀로베이커리와 밀양 태화루, 통영 수향, 하동 고심통 숯불갈비, 창원 장모 육개 유통 등 5곳이 추가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가게에는 교육기회와 함께 보증과 자금우대 혜택이 주어집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